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 시간은 2025학년도 세종대학교 특례입시 문제 풀이 시간입니다. 자, 세종대학교 특례입시는 아주 중요합니다. 뭐가요? 영어가요.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영어가 왜 중요하냐면 문, 이과, 공이 영어만 시험을 봅니다. 자, 보통 이과는 수학, 문과는 국어가 첨가가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 세종대학은 only English, only you, only English. 문이과다 only subject, English. 그죠? 영어만 시험을 본다. 그래서 영어 잘하면 대박. 영어 못 보면 쪽박. 왜? 다른 수학이나 국어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겁니다. 자,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저는 스카이 입시 교육의 정화윤입니다. 여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 자, 그 다음에 주중 몰입반 이렇게 있고요. 주말 몰입반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특례를 하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은 해외에 있거나 또는 뭐 지방에서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죠? 특례는 해외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부모님과 거주하면서 3년 이상의 근무를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근무라는 것은 3년 이상의 해외 학교 경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도 해외에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직접 학원에 올 수 없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원격 학원, 실시간 라방 학원을 개설했다. 심지어 뭐죠? 1대1, 1대5 수업도 진행을 한다라는 사실. 그래서 학원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학생들은 굳이 오프라인, 현장에서 수업을 하지 않더라도 온라인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할 수 있다. 자, 오프라인에 오고 싶어? 어디에 와? 대치동 오면 돼. 또 어디에 오면 돼? 방배 캠퍼스로 오면 돼. 우리 학원이 2개로 운영을 하니까 여러분들 아셨죠? 자, 세종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요겁니다. 뭐라고요? 세종대학은 문과는 국어, 이과는 수학을 보지 않고 문이과 only one subject, 유일한 과목 영어만 시험을 본다라고 했어. 영어만. 그래서 영어 잘하는 친구는 대박, 못하면 쪽박. 근데 좀 특징이 있어. 잘 살펴보십시오. 총 6쪽의 60문항이야. 60문항. 상당히 길어. 보통 뭐 40문항, 30문항 이렇게 나오는데 60문항이야. 그래서 문항은 Part 1, Part 2, Part 3. 그 다음에 Part 4가 나오는데 Part 1부터 시작해서 Part 4까지는, Part 3까지는 몇 점이야? 문제당 3점이야. 그 다음에 Part 4는 5점이야. 자, Part 1은 주로 뭐냐면 어휘야. Part 2는 뭐냐면 어휘 플러스 어법 플러스 문장의 어순 배열이야. 어순 배열. 그러니까 어법인데 어순을 중점을 맞춘 문제가 Part 2에서 나온다고 치면 되고, Part 3는 문법 문제야. 그 다음에 Part 4는 주로 수능에서 나오는 지문인데, 이 지문이 뭐야? 우리 수능에서 보면 42, 43, 44, 45 이 보면은 장문이잖아. 그죠? 45, 44, 43 장문이잖아. 그렇지. 장문 문제야. 장문 문제. 독해는 독해인데 Part 4는 뭐야? 장문이다. 그래서 10문항, 16, 16, 18. 그래서 총 60문항이 나오는데 Part 1부터 Part 3까지는 뭐다? 각각 3점이다. 그 다음에 5점이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부터 풀어야 돼요? 당연히 Part 4부터 풀어야 되겠죠. 5점인데. 그런데 중요한 게 있다? 이게 세종대 좀 독특해요. 오답 감점제가 시행되며 오답은 정답 배점의 4분의 1만큼 감점됩니다. 무응답은 감점이 없습니다. 그럼 뭐야? 차라리 모르는 거는 풀지 말라는 거야. 전략적으로. 이해되십니까? 차라리 모르면 풀지 말라는 거야. 특히 5점 문제는 1.25점 감점한다. 왜? 4분의 1 감점하니까. 그죠? 5점의 4분의 1이 마이너스 1.25점. 자, 그래서 헷갈리는 거는 풀지 마라. 빠르게 풀어라. 다시 전략 가겠습니다. Part 4 독해부터 풀어라. 그러나 풀 때 답이 헷갈리면 차라리 찍지 말고 넘어가라. 확실하지 않으면. 그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은 주로 어휘입니다. 주어진 문장에 들어가기에 가장 알맞는 단어를 고르시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단 멀티플 초이스부터 보면 단어가 별로 어렵지 않아. confident, 자신감이 있는, evident, 분명한, external, 외적인, 조금 헷갈리는 거 있어요. chronic 하면 뭐죠? 만성의 이 말이야. 병이 쭉 연결되는 거 만성의. 그죠? 만성의 이런 뜻이 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거는 어디에서 왔냐면 chronical에서 왔어. chronical 하면 뭐야? 시간이란 뜻이야. 시간. 연대라는 뜻이야. 시간이나 연대.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Having blood disease. 뭐뭐한 질병을 갖는다라는 것은 주어져. means, 의미합니다. 타동사. means the ing 목적어. 살아가는 걸 의미합니다. 어떤 거? an illness,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for years, 수년 또는 심지어 너의 전체 삶 동안 그죠? 질병을 가지고 살아간다. 만성질환이죠. 만성질환. 뭐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이 고혈압, 당뇨는 운동으로 극복할 수 있어요. 근데 왜 만성질환이 옵니까? 운동하지 않으니까. 답은 4번이 되겠죠. 풀만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18번까지가 어휘 문제인데 그다지 어렵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쉬워요. 5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한 5, 6개 정도 풀어줄 건데요. 이 푸는 거는 좀 상대적으로 그래도 좀 어려운 게 있다 이거죠. 한 6, 7개 정도 풀 거예요. 5번 문제 한번 봅시다. 5번 문제도 내가 이제 선생님 푸는 이유가 상대적으로 다른 뭐 2, 3, 4에 비해서 멀티플 초이스에 나오는 단어가 조금 까다로울 수가 있어. 조금. 공부를 잘한 친구는 뭐 여기 문제 없어. 그래서 일단 보겠습니다. breed 하면 뭐죠? 번식하다야. breed. 과거가 bred. 과거 분사가 뭐죠? bred야. 그래서 breeding 하면 번식이야. abandon, 포기하다야. 자, 이게 중요합니다. demographic. 요거 라틴어 공부 조금 해볼까? 데모 또는 댐으로 끝났을 때 이 라틴어는 뭐야? 이거는 people, 사람이란 뜻이야. 사람.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아는 단어 있잖아. democracy. democracy. democracy 하면 뭡니까? democracy. democracy 많이 봤잖아요. 그죠? democracy. 민주주의잖아요. 그죠? 민주주의. 민주주의. 자, demo. 민주, 사람 민자잖아. crush 하는 정치, 사람이 하는 정치, 민주주의.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혹시 이 단어 보셨어요? demagogue라고 보셨어요? demagogue. 이거 시험에 조금 어려우면 나옵니다. agogue는 이끌다야. agogue는 이끌다. reading의 뜻이야. demo, 뭐 사람을 이끌어. 그래서 민중선동가야. 민중선동가. 이런 뜻이 있다. 민중선동가. 자, 따라서 데모그래픽 하면 뭡니까? 사람과 관련된 것에 그래프를 그려. 인구가 얼마 늘어났고 얼마 줄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인구 통계학이라고 해. 그 다음에 다시 hydrate 하면은 다시 물을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hydrogen 하면 뭡니까? 수소잖아, 수소, 그죠? 수소. 그래서 hydro 하면 뭐야? 물이야. 그래서 다시 물을 집어넣는 거. 수분 보충한다라는 뜻이야. 수분을 보충하는 거. 선생님이 지금 여기 음료를 한 잔 마십니다. 뭐야? rehydrate. 수분 보충이야. The world's population is aging. 세계 인구는 노화하고 있어. 그래서 이러한 무엇의 shift, 변화는 영향을 미쳐. 모든 측면, 사회. 당연히 뭐죠? 인구 통계학적 측면이겠죠? 할만하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멀티플 초이스를 몰랐다. 그러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 6번도 한번 살펴볼게요. 마찬가지 6번을 선생님이 살펴보는 이유는 간단하다. 뭐다? 요것도 멀티플 초이스가 상대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어. marvel 하면 구슬, 대리석 이런 뜻이 있고, 그 다음에 receptive 하면 수용하는, 받아들이는, assertive 하면 단언하는, 확신하느냐. 자, 요게 이제 중요하죠. intangible 단어 한번 살펴볼게. tan이라는 단어는 원래 두드리다야, 때리다야. 그래서 우리가 suntan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suntan.
선탠이 뭡니까? 햇볕도 뭐야? 빛알갱이잖아. 빛알갱이가 선생님의 피부를 두드려요. 그래서 피부를 태우는 걸 우리가 선탠이라고 하잖아. 태닝, 두드리다야, 때리다야. 자, 그래서 여기서 파생이 된 단어가 있어. tangle이라는 단어가 있어. tangle. 자, 이거는 뭐죠? 뭔가를 두드리면 조직이 뭐야? 가늘게 되겠지. 그래서 이 조직들이 막 뭐야? 섞인다라는 뜻이야. mix, 혼합하다, 섞이다 이런 뜻이야. tangle. 그래서 요 단어도 많이 나오죠. entangle 하면 뭐죠? 뭔가를 섞이게 해서 뭔가를 관련짓게 한다라는 뜻이죠. 관련짓다, 뭐 연관짓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이거는 뭐야? 물질이 있잖아. 근데 앞에 뭐야? in이 붙었어. 물질이 없으니까 두드릴 수도 없고 뭐야? 뭔가 섞을 수도 없어. 그래서 intangible 하면 뭐죠? 무형이야. 무형. 자, 봐봐요. The following cases of law. 다음의 경우인데요. 뭐뭐의 경우입니다. 뭐뭐의 문화적 유산의 경우. 맞나요? 뭐뭐의 문화적 유산의 경우. 됐어? 뭐뭐의 문화적 유산의 경우. 이거는 designated by UNESCO. 유네스코에 의해서 지정된 거죠. 자, 이 뭐뭐한, 그죠? 문화적 유산의 경우는 share, 공유합니다. 뭐죠? two common feature, 두 가지 공통의 특성을 공유합니다. They are all performing art. 그들은 모두 공연 예술인데, 그리고 그들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뭐죠? 삶이죠.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과 관련된 공연 예술. 공연 예술이야, 공연 예술. 형태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무형의 문화적 유산. 무형 문화재. 뭐, 예를 들어서, 뭐, 학춤이라든지, 또는 안동, 하예춤, 뭐, 이런 거 있죠? 밀양, 뭐, 아리랑, 뭐, 춤, 이런 거 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번도 한번 볼게요. 그런트 하면 퉁명스럽게 막 이렇게 뭔가 불평불만하는 거죠. 그런트. intervene, 방해하다. prescribe는 앞서서 적는다는 뜻이잖아. scribe 적으니까 앞서서 적어. 의사가 약사에 앞서서 적어. 그래서 뭐하다? 뭔가에 대해서 처방하다. 또는 앞서서 적어. 어떤 규정하다 또는 정의하다 이런 뜻이 있어. 규정, 정의하다. 그 다음에 diverge. 이거 중요합니다. 자, 참고로 verge는 무슨 뜻이야? and 끝이야. 자, D는 뭐야? 나눈다는 뜻이야. 그래서 끝으로 나눠지니까 시작해서 이렇게 나눠지잖아. 그래서 분기하다야. 쪼개지다야. 근데 요거 보셔야 돼요. converge 하면 뭐야? con은 함께죠. 함께 끝으로 간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뭐야? converge는 수렴하다야. 어디에 합쳐지는 거. 수렴하다. 그래서 diverge는 쪼개어지다, 나눠지다. converge 수렴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단어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의사는 새로운 약을 뭐 했다? 증상. such as 뭐와 같은 증상이죠? high temperature. 높은 온도와 또는 sore throat. sore 하면 통증이죠. 따끔거려. throat. 목이. 그러니까 인후염이나 높은 온도, 고열과 같은 증상의 새로운 약을 당연히 뭐 했다? 처방했다. prescribe가 좋겠다. 그죠? 자, 10번도 한번 봐봐. 9번 한번 보겠습니다. 9번도 단어가 조금 헷갈려하는 단어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자, 이거 9번은 conscious, 의식적인, scare, 겁주다, 위협하다 이런 뜻이죠. scares. I'm sorry. 미안합니다. scare가 겁주다고, 그죠? 미안합니다. 순간적으로 선생님 착각했어. scare가 겁주다고. 이거는 뭐죠? scares잖아. scares 하면 뭐죠? 희소한, 뭔가 준비된 양이나 수가 적다.
참고로 요거 있잖아, 여러분들. 자, scarce 뒤에 뭐가 붙어요? ly가 붙으면 이거는 부정부사로서 seldom이나 never의 뜻이죠. 그죠? 좀처럼 뭐뭐하지 않다. scare, 겁주다, 위협하다. scarce, 희소한. scarcely, 좀처럼 뭐뭐하지 않다. seldom, never 같은 뜻이다. 그 다음에 unreliable, 신뢰할 수 없는. 그 다음에 indispensable, 원래 dispense가 뭐야? 뭐뭐 없이 지내다거든. 뭐뭐 없이 지내다. 그죠? 그래서 뭐뭐 없이 지낼 수 있는 거 뭡니까? 예를 들어서 dispense, 뭐 disposable, 일회용품 이런 것도 여기서 파생됐죠? 뭐뭐 없이 지내다야. 근데 in이 붙었으니까 뭐야? 뭐뭐 없이 지낼 수가 없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필수 불가결한, 반드시 필요한 이런 단어예요. 자, 답이 뭔지 한번 볼까요? On Earth, 지구상에서 most plants get the light from the obvious. 대부분의 식물은 빛을 얻는다. 분명하고 충분한 원천으로부터. 즉 그게 뭐야? 태양이죠. 따라서 이런 intense, 강도 높은 빛의 원천은 is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for 뭐에? photosynthesize, 광합성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 photosynthesize, 광합성에 반드시 필요하다. 답은 뭡니까? 필수 불가결. 답은 4번이죠. 됐니? 답은 4번. 답은 4번.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됐니?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참고로 이따가 2024년 문제도 선생님이 간단하게 풀 텐데 2024년에 이것이 답으로 또 나왔어.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 자, 2025년도 선생님과 더불어 기출문제 풀이를 제대로 한 친구들은 당연히 뭐 한다라는 겁니까? 네. 2026년, 즉 올해 나올 수 있는 문제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겹치는 것이 상당히 많아. 이거는 정답으로 같이 나왔어. 그 다음에 1번도 보면 approximation 하면은 대략 추측 이런 뜻이고요. plantation 농업 농장이고요. 자, province 하면 지역이죠. province 하면 지역 이런 뜻입니다. 자, 참고로 providence 이거는 뭐죠? providence는 신의 뭐야? 섭리야? 신의 섭리야? 이거는 뭐야? 지역이야, 지역. province는 지역. 그죠? 경상 프로빈스, 경상도 지역. 전라 프로빈스, 전라도 지역. 자, providence는 섭리라고. 이거는 동사 어디에서 왔어요? provide에서 왔어. provide, 제공하다. 됐니? 제공하다. 자, 그러면 aspiration은 뭐냐면 갈망이거든. 갈망. 요거 한번 살펴볼게. 갈망. 자, aspire, 갈망하다. respire, 호흡하다. inspire, 영감을 불러일으키다. 또는 들숨을 쉬다. 그 다음에 expire, 뭐죠? 만기가 끝나다. 또는 숨을 내쉬다. 숨을 내쉬니까 마지막에 죽을 때 하고 돌아가시는 거야. 자, 모두 뭐가 왔어요? spire가 왔어요. spire. 여기는 이제 원래 s가 있었는데 ex 때문에 s가 빠진 거야. spire는 첨탑이야. 첨탑. 교회 같은 거 멀리 서 있는 첨탑 있잖아. 자, 선생님이 연상시켜 줄게. 첨탑에 올랐어. 와, 그죠? 올라가지고 하늘을 보니까 하늘을 한번 날고 싶어. 와, S자가 쫙 나와. 슈퍼맨. 확 날고 싶어. aspire. 아, 날고 싶다. aspire. 갈망이야, 갈망. 그 날려고 하는데 밑에 뭐야? 저 밑에 막 떨어질 것 같잖아. 무섭잖아. 그래서 다시 호흡을 하고 긴 숨 쉬고 respire, 호흡. inspire, 들숨 쉬고 inspire. 그죠? 들숨 쉬고 또는 하늘을 알 수 있다는 영감을 얻고 영감 뛰었어. 어떻게 되겠어?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뛰면 죽지. 그래서 expire, 너의 인생의 만기가 끝났어. 유효기간이 끝났다고. 유효기간이 끝나다. 만기가 끝나는 거야.
또는 숨을 밖으로 내쉬다, 죽다 이렇게 외웠죠? 자, 그래서 10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Nothing could stop Mary from following. Stop A from B, ing 이렇게 됐죠. A가 B 하는 것을 막다, 금지하다. 그 어떤 것도 Mary가 from following her blow. 그녀의 무엇을 따라가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그 어떤 것도. 그죠? 모른다고 칩시다. 그래서 그녀는 persevere, 지속해서 인내하면서 persevere, 인내하고 지속해서 founded, 세웠어, 뭐 회사를요. with 토마스 데이와 회사를 세웠어. 그리고 they went to an creamer. 크림이 하면 크림반도입니다. 크림반도로 갔습니다. with a large stock of medicine. 많은 약의 저장을 가지고, 그러니까 많은 약을 가지고 크림반도에 가서 이제 약을 한번 팔려고 하는 거죠. 갈망, 열망이 되겠네요. 오케이. 갈망, 열망. 10번의 답은 2번. 자, 11번도 단어가 조금 어렵나요? 요 단어 어렵죠? 자, 일단 contribute, 기여하다, concentrating, 집중하다, surrendering, surrender, 굴복하다, suffocating 하면 뭐죠? 질식시키다요? 11번 When too many plants grow in the water. 너무 많은 식물이 물에서 자랄 때 they use up, 그들은 다 사용해버린다. 뭐를요? 그 바다의 산소를 다 사용해버려. 그래서 다른 식물이나 동물들을 뭐야? 질식시켜. 그래서 여러분들 적조현상이라고 들어보셨죠? 바다는 푸른색인데 갑자기 바다가 푸른색이 아니고 붉은색의 바다. 그죠? 파도가 됐어. 그러니까 적조야. 붉은색의 조, 파도란 뜻이잖아, 바다. 왜 이래요? 갑자기 플랜테이션이 많으니까 뭔가 육지에서 갑자기, 그죠? 또는 뭐 그 자체적으로 플랭테이션이 과다 생산됨으로써 바다에 있는 산소를 너무 뭐야? 많이 빨아버리니까 다른 생명은 뭐야? 죽죠. 그러니까 산소가 고갈되니까 바다색이 뭐죠? 붉게 되는 거죠. 뭐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18번 문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죠? 선생님이 지금 풀어주는 거는 좀 어려운 거 위주로 풀고 있잖아요. 그죠? 18번도 조금 단어가 어려울 수가 있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보면 intestinal 하면은 장기야, 장기. 원래 장기의, 이건 형용사고 명사가 되면 장기는 intestines 이렇게 되죠. intestines. small intestine 하면은 소장, large intestines 하면 뭐죠? 대장 이렇게 되는 거죠. 작은 장기. 뭐 우리 순대 만드는 거. 갑자기 순대. intestines의 명사형이고요. 이것의 형용사형은 intestinal. 그 다음에 sustainable, 지속 가능한. persuasive, 설득력이 있는. extrovert, 외향적인. 참고로 내성적인은 뭐죠? introvert가 되겠죠. introvert. (18번) 한번 보겠습니다. With its electricity generated by blow, sources of energy 이렇게 돼 있죠. 자, with 명사 뒤에 형용사 또는 with 명사 뒤에 분사 뭐 형용사구 부사구 이렇게 나오면 뭐뭐 한 채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과거 분사가 왔죠. with its electricity 전기가 발생되어지는 채로 뭐에 의해서 뭐뭐한 원천에 의해서 에너지원에 의해서 전기가 발생되어진 채로 mostly by wind farms 대부분의 뭐에 의했습니까? wind farms 하면 풍력이죠. 그래서 풍력이야, 풍력. 그래서 the island, 그 섬은 is known as 뭐로서 알려져 있습니까? 세계에서 first energy self-sufficient island,
최초로 에너지 self-sufficient한 뭐야? 자립섬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풍력은, 바람은, 태양력은, 그죠? 풍력, 태양력은, 그죠? 지구가 존재하는 한, 태양이 존재하는 한 영원히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답은 sustainable 이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선생님하고 지금 파트 1을 풀어봤습니다. 자, 파트 1이 총 18번까지 있었고요. 3점짜리였습니다. 자, 어때요? 풀만하죠? 조금 멀티플 초이스에서 한두 개 어려웠지만 능히 우리가 풀 수 있다. 공부가 좀 부족한 사람은 선생님을 믿고 열심히 해준다면 합격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팁 드리는 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풀 때 좀 뭔가 찝찝해. 잘 모르겠어. 헷갈려. 그러면 풀지 마라. 차라리 왜? 감점 제도가 있다. 네, 3점짜리였습니다. 네. 1장 파트 1 마치고요. 다음 파트 2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